자, 여러분 이어서 봅니다. 그 488페이지 여러분 보시면 우리 가산세 관한 거, 가산금에 관한 거 또 역시 올해 잘 보셔야 되는데 27회 시험 때 가산세가 이렇게 나왔지만 독립화 문제로요. 또 가산세 가산금은 뭐 종합 문제든 뭐든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 보셔야 됩니다. 안 들으신 분들 계셨네. 예. 자, 488페이지 펴놓으시고요. 우리 보면은 광명에 오면은 또 항상 기분이 좋은 게 작년에 아깝게 떨어진 사람들이 겨울부터 해가지고 딱 미리 나와가지고 꾸준히 특강까지 들으면서 공부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항상 흐뭇합니다. 진짜로. 왜냐면 항상 이렇게 보면 작년에 아깝게 좀 떨어졌다면 자만해가지고 꼭 보면 5월달 돼가지고 그냥 그것도 또 첫째 주는 뭐 한 기초적인 무슨 앞부분 설명한다고 안 나오고 두 번째 주부터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작년에 아깝게 떨어진 사람들. 그래가지고 허둥지둥 막 공부합니다. 또 다 까먹었잖아요. 그래서 허둥지둥 막 공부하면서 막 또 아둥바둥 하다가 이렇게 이제 또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러거든요. 또 2차만 한다고 하면은 또 시컨 돌다가 또 이제 5월달 막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공부 시작하시는 분 있고 3월달 시작하고 4월달 시작하고 늦기 시작하거든요. 대부분. 그렇게 하면 또 후달려요. 또 막 다 까먹은 데다가 또 하려면 후달리고 막 그래서 개정됐죠. 뭐 해서 뭐 그래가지고 힘들게 공부하는데 그러지 않고 미리 겨울부터 이렇게 딱 나와가지고 준비하는 분들이 광명에 오면 있어가지고 항상 흐뭇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겨울부터 작년에 아깝게 떨어졌는데 겨울부터 이렇게 쭉 하면은 그냥 진짜로 거의 내가 100% 보장합니다. 그래서 놀지만 않고 꾸준히 하면은 바로 그냥 합격합니다. 편안하게 마무리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기 좋습니다. 488페이지 보시면 12번 문제요. 자, 기본서 26에서 28페이지 3조라고 그랬고요. 답은 뭐 쉽기 때문에 핵심 요약 정리, 핵심 정리 있죠? 별 표시하고 세목별 가산세 비교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좀 집중을 하겠습니다. 세목별 가산세 비교 보시면 자, 취득세요.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니까 신고납부 불성시하면 가산세인데 일반 가산세를 보면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해서 신고를 불성시했다 그러면 자, 일반 무신고 가산세 웃자다 보니까 신고기한데 신고하지 않았다. 무신고 납부세액이 몇 프로요? 20%입니다. 이게 산출세액이 아니에요. 왜 예전에는 산출세액이었다가 왜 무신고 납부세액의 20%로 바뀌었냐면요. 감면되는 경우를 감안해서 우리가 납부세액이라는 것은 여러분 참고로 기본성의 할 때 이거 말씀 안 드렸었는데 우리가 산출세액이라는 것은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에서 구한 요게 이제 산출세액이에요. 근데 산출세액에서 만약에 감면세액 같은 게 있으면 그것을 빼서 감면세액 같은 걸 빼서 구한 게 뭐냐면 납부할 세액이에요, 여러분. 예? 자, 그러니까 예전에는 취득세 가산세가 산출세액의 20, 산출세액의 40 이렇게 산출세액에다가 20%, 뭐 40% 그랬었는데 지금은 산출세액이 아니라 뭐라고요? 납부할 세액이에요. 이게 이제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그 산출세액에다 납부세액으로 바뀌고 그 해에 이제 그 모의고사 같은 거 할 때 막 이런 것도 출제하고 그랬어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 땡입니다. 산출세액이 아니라 보다 납부할 세액에 무신고 납부세액이 몇 프로라고요? 20%입니다. 원래 이렇게 의미가 다른 거예요, 사실은. 산출세액에서 이게 바뀐 거예요, 몇 년 전에. 자, 그래서 납부세액의 20%고 부정한 방법으로 무신고했을 때는 사기기타 방법으로 그러면 무신고 납부세액이 몇 프로? 40%고 이런 거. 과소신고, 자, 신고했는데 적게 신고했다 그러면 이것도 산출세액의 10%가 아니라 과소신고 납부세액이 몇 프로요? 10%예요. 산출세액 아니라는 걸 주의해야 돼요, 항상. 그 다음에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했을 때는 부정과소신고분의 40%에다가 과소신고분 세액에서 부정과소신고분의 10%를 빼서 구한 거하고 합하는 건데 이렇게까지 구하라고 나온 적은 없고 나올 가능성은 낮고요. 그냥 부정과소신고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는 그냥 부정과소신고 그 납부세액의 자, 몇 프로요? 40%. 숫자만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납부불성시 가산세는 하여튼 지방세는 몇 프로 한도내에서? 75% 한도내에서. 미납부한 과소납부한 세액의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 납부한 날 또는 고의소가 날라왔을 때는 납세 고지일까지 기간에다가 0.025% 1십만 분의 25.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 신고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의무위반의 정도에 따라 신고불성시간세 40, 20, 10% 깔아놓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1일 0.025%씩 납부불성시간세. 지방세는 납부불성시간세 최대 몇 프로 한도내에서? 75% 한도내에서요. 이거 다
알아두시고 줄거놓고. 그 다음에 2번 취득세는 중과산세 규정이 적용되죠. 취득세 산출세액의 몇 프로요? 요거는 납부세액이 아니에요. 요건 산출세액이에요. 산출세액이 몇 프로요? 80% 중과산세 적용됩니다.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뭐까지 했다 걸리면? 예? 매각까지 했다. 그래서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까지 했다가 걸리면 자 중과산세입니다. 그래서 산출세액의 80%는 중과산세는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뭐까지 했다가 매각까지 했다가 걸렸다 그러면 조세 포탈라고 작성했죠? 그럼 산출세액입니다. 이건 몇 프로요? 80%. 100분의 80.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도 신고 납부하니까 가산세인데, 자 일반 가산세는 취득세랑 똑같은데 얘는 중과산세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되고 어떤 경우에도 얘는 가상금만 적용되지 가산세가 적용될 수 없는 세금. 그래서 뭐 안 했다고 재산세에서 가산세 무조건 틀려요. 그래서 가상금만 적용되고. 지방교육세는 부가세잖아요. 뉘집자식이냐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 부가세니까 본세를 따라가죠.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는 신고납부하는데 그럴 때 신고납부 불성실일 때 가산세가요. 본세에서 이미 취득세나 등록면허세에서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했잖아요. 또 지방교육세까지 부과하면 너무 가혹하니까 얘는 지방교육세는 무신고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밑줄이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똑같이 적용됩니다. 1일 0.02%요. 그래서 지방교육세이고 또 농특세는 여기 없지만 농어촌특별세도 사실은 지방교육세처럼 그 무신고 과소신고가산세 적용하지 않아요. 부가세들은 본세에서 이미 가산세를 부과했기 때문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그 다음에 특정 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역시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니까 가산세 똑같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 정부 부과가세니까 국세징수법상의 가상금 규정이 적용됩니다. 예외적으로 신고납부 선택했을 때는 무신고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지만 뭐는요?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될 수 있다는 거 쫙 밑줄이었고 작년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납부, 확정신고납부로 나눠지는데 예정신고납부 불성실에도 가산세고 확정신고납부 불성실에도 가산세입니다. 자 그럴 때 그 가산세는 똑같아요. 신고불성실 가산세 의무위반의 정도에 따라 40, 20, 10% 똑같습니다.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0.025% 489페이지까지 쭉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번 문제는 여러분요 488페이지로 오셔서 12번 문제는 가산세 관한 내용으로 옳은 거 우리 많이 풀어봤습니다. 1번 무신고 가산세 사기나 그밖에 부정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에 무신고 납부세액이 몇 프로요? 20%요. 그 다음에 2번 무신고 가산세 사기나 그밖에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 가산세는 무신고 납부세액이 몇 프로요? 100분의 40이어야지 50이 아니라 100분의 40이어야 되고. 3번 과소신고가산세 사기나 그밖에 부정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니까 그냥 과소신고가산세는 과소신고 납부세액이 몇 프로? 20%. 산출세가 아니라는 거. 이런 것도 이제 볼 수 있어야 돼요. 산출세가 아니고 무신고 납부세액이 20%가 아니라 10%. 과소신고 납부세액이 10%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고. 4번 과소신고가산세 사기나 그밖에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 부정과소신고가산세는 부정과소신고세액이 몇 프로? 100분의 40. 5번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의 100분의 20이 아니라 요거 자 100분의 20이 아니라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자 1일 얼마예요? 0.025% 1십만분의 25입니다. 1십만분의 25. 그래서 요거 체크하고 개정된 내용도 숙지하고요. 그 다음에 489페이지 13번 문제로 봅니다. 13번 문제는 기본서 42에서 43페이지 참조고 기본서 42에서 43페이지 참조고 납세무자가 납순과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때 원칙적으로 납세무가 확정되는 세목으로만 묶인 거 그랬습니다. 납세무 성립확정 소멸에서 납세무 확정이란 말을 보면 항상 누가 세금 계산하냐를 떠올리려고 했죠. 추상적으로 성립한 납세무는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는데 확정 보면 누가 세금 계산하냐. 그래서 우리가 납세무는 세금 납부할 의무는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학자들이 얘기하죠.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납세무는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고 구체적으로 확정이 된다. 그래서 납세무는 구체적으로 확정이 된다. 자 그리고 확정된 납세무는 이제 소멸하는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랬을 때 성립확정 소멸의 과정을 거치는데 납세무 그럴 때 여기
납세무 확정이란 말을 보면 항상 뭘 떠올리라고요? 누가 세금을 계산하느냐. 징수 방법만 알면 되죠? 자, 누가 세금 계산하느냐. 자, 요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누가 납세무를 확정해? 납세무자가. 어느 때 확정이 된다? 자기 골방에서 세금 계산했다가 던지고 거실 나와서 계산했다가 찍고 아무도 모르니까 납세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관청에 뭐 하는 때? 신고하는 때 납세무 확정됩니다. 시험은 다음 원칙적으로 이렇게 신고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되는 세목이 어떤 거냐를 물어봐요. 자, 그랬을 때 징수 방법말만 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핵심 정리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납세무 확정. 자, 먼저 신고하는 때 납세무 확정되는 세금 오른쪽부터 봅니다. 원칙적으로 납세무자 신고에 의해서 납부할 세액 확정하는 제도. 신고의 동그라미고 납세무자 신고에 의해서. 어느 때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국세가 어떤 거냐? 신고 납부하는 국세예요.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등. 종부세, 소득세 밑줄, 종부세, 신고납부 선택할 때도 신고하는 때 확정될 수 있죠? 종부세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법인세, 부가세 등등등 웬만한 국세들은 다 신고하는 때 확정됩니다. 지방세에서 신고하는 때 납세무 확정되는 지방세 어떤 거다? 취득세 밑줄, 등록면허세 밑줄, 그리고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네 가지.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지혜 동그라미, 지방교육세, 지혜 동그라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지혜 동그라미예요. 애들. 자, 신고 납부한 애들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네 가지는 뭐 한다고요? 신고 납부입니다. 신고하는 때. 그 다음에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조세 봅니다. 의 과세관청의 결정, 처분에 의해서 납부할 세액을 확정하는 제도. 국세에서는 종부세, 밑줄, 상속세, 증여세. 결정하는 때 확정되고. 그렇죠. 지방세에서는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지방세 어떤 거예요? 재산세,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애들 등등이요. 자, 그렇습니다.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도 그렇고요. 자동차세 같은 것도 물론 고유소를 통해 징수되니까 결정하는 때 확정됩니다. 이건 외우셔야 돼요. 신고 납부하는 애들,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애들. 지방세, 국세로 나눠서.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지방세나 국세, 보통징수, 정부과세 애들. 이건 무조건 여러분들이 별표시 해놓고 외우셔야 됩니다. 올해 납세무 확정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특별히 별표시 2개 하고 납세무 확정 핵심 정리. 여기 별표시 2개 하고 딱 알아둡니다. 13번 문제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요. 납세무자가 과세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때 원칙적으로 납세무가 확정되는 세목으로만 묶인 거. 1번 종부세,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 재산세. 얘네들은 다 어떤 애들이에요? 결정하는 때 납세무 확정되는 국세하고 지방세들이죠. 2번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재산세. 특정자원분은 신고 납부하니까 신고하는 때 확정이에요. 재산세는 보통징수하니까 어느 때? 결정하는 때 확정입니다. 아니고 재산세 때문에. 3번 양도소득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취득세. 얘네들은 다 뭐예요? 신고 납부하는 세금들이니까 다 뭐 하는 때? 신고하는 때 확정됩니다. 신고하는 때. 자, 이래서 여러분들 3번이 정답이고요. 그래서 이거 반드시 알아둡니다. 어려울 거 없어요. 그냥 이거는 뭐 어렵다기보다는 그냥 한두 바퀴 돌고 그냥 세목들에 대한 이해들이 생긴 다음에 이거는 그냥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안 외우면 이거는 안 됩니다. 자, 넘어가시면 그 14번 문제 봅니다. 원칙적으로 과세관청 결정에 의해 납세무가 확정되는 지방세를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옛날에 이제 앞선 13번 문제처럼 이렇게 납세무 확정을 물어봤었는데 최근에 이제 물어본 것은 또 이렇게 21회하고 24회 이렇게 또 물어봤습니다. 가끔씩 이렇게 물어보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25회, 24회 때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확정은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립 계속 지금 작년에 나왔고 확정이 아직 안 나왔으니까 확정을 잘 보셔야죠. 옛날에 자주 나왔던 부분이잖아요. 근데 지금 최근에 뜸하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14번 문제 봅니다. 기본서 42에서 43페이지 참조금. 원칙적으로 과세관청 결정에 의해 납세무가 확정되는 지방세를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자, 취득세 어느 때 확정됩니까? 신고하는 때예요, 결정하는 때예요?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지방세요, 국세요? 지방세고. 그래서 문제는 이제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지방세는 모두 고른 거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지방세고. 종부세는요?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뭐예요? 국세요. 요해 얘까지 골라가지고 많이 틀렸다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문제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 결정에 확정된 지방세 고르라고 했으니까 얘는 고르면 안 되잖아요. 재산세는 어느 때예요? 재산세는 보통징수하니까 어느 때?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얘는 뭡니까? 지방세입니다. 지방세. 얘 골라야 되고. 양도세는 신의의 결이에요?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국세고.
그래서 재산세만 골랐어야 됩니다. 3번 정답이고 15번 문제 봅니다. 21회 때 문제인데요. 자, 쉬웠습니다. 과세 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 세액이 확정됨이 원칙이나 납세무자가 법정 신고기간 내 이를 신고하는 때는 정부의 결정 없었던 것으로 보는 세목은 몸으로 말해요. 그거죠? 아, 저를 보세요. 몸으로 말해요. 에? 몸으로 말해요. 그 세금이잖아. 이거 몸으로 말해요. 자, 어떤 거예요? 종합부동산세. 얘는 결정하는 때 원칙 확정되는데 정부가 사니까 납세무자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하는 때 확정될 수 있고 이때 정부의 결정 고의소식 통해 버렸으니까 없었던 것으로 보고요. 그죠? 1번입니다. 16번 문제 봅니다. 16번 문제 기본서 44페이지 참조고 기본서 44페이지 참조고 28회 자 기출문제예요. 우리가 납세무 우리 28회 시험 여기서 내가 28회 강의하였구나. 28회 시험 때 뭐 요거 저한테 배운 분들 제가 납세무 소멸 사유 5가지 그 다음에 아닌 것 3가지 맨날 제가 얘기했던 거예요. 저 서너 가지. 먼저 납부 충당 납부하거나 자 세금 납부 충당 요때도 맨날 제가 충당 얘기하면서 국세 지방세 환급금 돌려받을 것과 이번에 낼 세금 있을 때 서로 상계 처리되어질 때 상계 처리되어줄 만큼은 세금에 충당되어준다고 그랬죠. 저희 부모님 댁 제가 세금 내주고 그런 얘기 28회 시험 전에도 맨날 했던 얘기예요. 옛날부터 했던 레파토리. 그래서 충당도 소멸사유죠. 세금에 충당되어줄 만큼 납세무 소멸합니다. 니은번 지방세 소멸시효가 완성하면 더 이상 세금 부과할 수 없죠. 국가 자체가 우리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과하지 않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소멸시효 완성하고요. 법인의 합병이요. 자, 법인의 합병. A법인이 세금 낼 게 있는데 B법인하고 합병했다고 A법인의 세금 납부할 의무가 없어져? 다 그런 식으로 하겠지, 다. 자, 그렇기 때문에 법인 합병은 소멸사유가 아닙니다. 지방세부가 제척기간이 만료한 때 제척기간은 세금 부과에 국가나 자체가 우리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정기간이죠. 그 기간을 안 정해놓으면 30년 전, 20년 전 얘기를 막 들먹거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척기간이 만료하면 더 이상 세금 부과할 수 없습니다. 납세자의 사망, 죽었다고 모든 일이 해결되는 거 아니죠? 세금 낼 게 있는데 안 내고 죽으면 그 납부할 의무는 다 이게 자 상속인에게로 승계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 해설을 봅니다. 납세무는 납부, 충당, 부과권의 취소예요. 취소, 세금 부과를 취소하면 처음 세금 부과했을 때로 소급해서 효력이 싹 없어지죠? 취소. 그 다음에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 완성, 제척기간 만료 5가지요. 아닌 것, 납세자 사망, 법인의 합병, 부가 철회 아니라고 했죠? 부가 철회는 송달, 불능 등의 자 보세요. 고지서를 발부했는데 영업소나 주소가 불분명해서 고지서가 도달이 안 돼요. 고지서 보냈던 걸 철회, 걷어들여. 그랬다가 주소 확인해서 다시 보내요. 그러니까 철회는 소멸 사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그래서 자, 이 문제 그래서 이런 것들 답은 그래서 소멸 사유가 되는 것은 고르라고 했으니까 기역, 니은, 그 다음에 리을 자 이런 것들이죠. 3번 정답이고 17번 문제는요. 21회 때 문제인데요. 제척기간이요. 간단하게 물어봤던 거예요. 자, 이거 국세기본법상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주택의 양도세를 포탈하는 경우 국세부가 제척기간을 부과할 수 있나 보다 몇 년간인가 했었습니다. 자, 제척기간 국세 사기쳤다 몇 년? 10년입니다. 양도세 같은 국세 사기치면 10년이요. 자, 제가 뭐 쉬웠던 거고 사기쳤을 때 10년이니까. 그래서 뭐 우리 그냥 뭐 이거는 뭐 가볍게 맞출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사기쳤다 몇 년? 10년 이거. 그래서 그런 쉬운 문제였고 핵심 정리 봅니다. 그렇지만 이제 깊게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전에 쉽게 나왔지만 자 먼저 핵심 정리 여러분들 보면 별 표시합니다. 소멸해서 소멸 사유가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30회 시험에서는 소멸 사유가 또 나오지는 않겠죠. 나오면 종합문제 속에서 지문 한 줄 들어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서 이제 종합문제에서 또 나온다 소멸해서 그러면 소멸해서 나올 부분은 이제 제척기간하고 소멸시효를 구체적으로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아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핵심 정리 별 표시하고 국세 제척기간이요. 자 양도소득세 같은 종합 부동산세 같은 양도세 같은 종부세 같은 일반 국세들은 제척기간 10년, 7년, 5년입니다. 자, 그래서 10년, 7년, 5년. 사기쳤다 10년. 자, 무신고 7년, 기타 5년이에요. 상속세나 증여세, 부담부 증여시 소득세는 절 보셔야죠. 15년, 15년, 10년이요. 사기쳤다 15년, 무신고 15년, 기타 10년. 이렇게 리듬 타면서 외웁니다. 10년, 7년, 5년. 15년, 15년, 10년. 리듬 타면서.
그 다음에 지방세 제척기간 어떻게 배운다고요? 10년, 7년, 5년입니다. 사기쳤다 얘도 몇 년? 10년. 무신고 7년, 기타 5년입니다. 다만 니은번, 디귿번, 리을번 이렇게 상속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서 제출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무신고긴 무신고인데 어떤 사항과 결합해서 무신고는 몇 년이다? 10년입니다. 자, 니은번, 디귿, 리을번도 똑같아요. 명의신탁 약정으로서 실권리자가 사실상 취득한 경우로서 신고하지 않은 경우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타인 명의로 법인의 주식지분을 취득했지만 해당 주식 또는 지분의 실권리자인 자가 과점주주가 돼서 해당 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한 거 보는 경우로서 신고하지 않았다. 하여튼 무신고긴 무신고인데 어떤 사항과 결합해서 무신고는 몇 년? 예? 그때는 10년입니다. 이거. 자, 10년, 7년, 5년 이렇게 기억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제척기간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여기는 안 나왔지만 우리 기출문제는 아직 안 됐지만 소멸시효도 아직 시험에 자세한 걸 물어보진 않았으니까 소멸시효도 아예 합니다. 우리 소멸시효도 추가해서 제척기간과 함께 알아두시면은, 자, 여러분 소멸시효 완성하면 납세무 소멸하는데 소멸시효요. 국가나 자체가 우리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과하지 않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시효 완성하는데, 자, 예를 들자면 뭐 제가 여기 있잖아요. 제가 집을 신축했어요. 허가받아서 집을 지었는데요. 집을 지었어요. 허가받아서. 그러니까 과상국에서 내가 집 지었다는 건 알아요, 몰라요? 알지. 그러면 당해연도 올해 내가 집을 지었습니다. 그럼 올해연도 나한테 재산세를 국가 지자체가 부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 집 지었어요. 건축 허가받아서. 그러면 알아서, 자, 재산세는 신고납부하는 세금이 아니니까 과세권장 알아서 세금 계산해 나한테 거기서 보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보냈어요, 올해 거를. 그리고서 몇 년, 부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 지나면? 5년 지나면 시효 완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소멸시효 요 기간, 소멸시효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지방세는 소멸시효 기간이, 자, 지방세는 소멸시효가 금액 상관없이 5억 원 미만이든 이상이든 무조건 몇 년? 5년. 자, 국세는 소멸시효가, 국세는 5억 원 미만은 몇 년이요? 5년. 5억 원 이상은 몇 년이요? 5억 원 이상의 국세는 몇 년?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여러분, 이거. 그리고 소멸시효 중단과 정지가 있는데, 소멸시효 중단은, 자, 중단은 압류, 독촉, 납세고지, 최고, 납부 최고 이런 식으로 세금 내라는 액션이 있을 때, 소멸시효 중단과 정지요. 제척 기간에는 중단과 정지 제도가 없는데, 중단 사유요. 소멸시효 중단. 자, 납세고지, 세금 내라고 거기서 납세고지, 독촉, 그 다음에 납부 최고, 세금 납부하라고 최고하거나, 그 다음에 압류하거나, 이렇게 세금 내라는 액션이 있으면 소멸시효는 어떻게 한다? 중단해. 그럼 처음부터 소멸시효 진행되던 거 없어지고 다시 처음부터 몇 년? 5년. 이런 거라고 그랬잖아요. 에? 언제 몇 년 시기인데 분명히 했는데. 에? 됐습니다. 중단은 처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해요. 근데 정지는 뭐 무슨 기간 동안에만, 그 기간만, 분납기간, 징수 유예기간, 사형의 취소 소송을 소송이 진행 중 기간, 연부연납 기간 같은 무슨 기간만 정지했다가 이어서 진행하고 이런 것들이요. 소멸시효 중단과 정지는 요거는 제척 기간에는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것을 우리가 공부했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아까 제척 기간하고 요 내용을 좀 외워두셔야 돼요. 시험에 이런 것들이 아직 안 나왔는데 나오면 깊게 나오면 이런 것들을 또 물어볼 수가 있어요. 자, 소멸에서는. 아셨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성립학종 소멸 다 봤습니다. 그 다음에 492페이지 03번. 자, 테마 납세무 확장임인데 18번 문제는요. 이건 기본서 52에서 53페이지 참조입니다. 기본서 52에서 53페이지 참조입니다. 자, 여기 어떤 얘기인지 좀 배경적인 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어떤 얘기냐면 이건 이런 거예요. 자, 여기 봅니다. 자, 어떤 얘기냐. 우리 세금 납부하는 납세자는 있잖아요. 세금 납부하는 납세자에는 납부할 의무가 있어서 납부하는 납세 의무자와 납부할 의무는 없지만 징수의 의무가 있는 징수 의무자로 나눠져요.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징수무자는 원천징수무자, 특별징수무자 그런 애들인데, 자, 얘들 징수무자는, 그러니까 이 징수의무자는 납세 의무자는 아니에요. 세금 납부할 의무는 없어요. 징수의 의무만 있는 거지. 근데 세금 납부하는 납세 의무자에는요, 각 세목별로 본래의 납세 의무자, 취득세 같으면 취득세 대상 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자, 등록면허세는 등록을 하는 자,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 6월 1년제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 각 세목별 본래 납세 의무자. 여기에는 연대 납세 의무자도 있고요. 연대 납세 의무자, 그 다음에 연대 납세 의무자, 제2차 납세 의무자, 제2차 납세 의무자. 자, 제2차 납세 의무자. 그 다음에 제2차 납세 의무자, 또 보증인 등을 포함합니다. 세금 납부하는 납세 의무자에는 본래 납세 의무자뿐만 아니라 연대 납세 의무자, 제2차 납세 의무자, 보증인을 포함하는데, 연대 납세 의무자는 연대 납세 의무자 상호간에 동일한 납세 의무가 있다. 이게 특징이에요. 동일한 납세 의무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동일한 납세 의무가 있다는 게 특징인데, 무슨 얘기냐면 과세 주체가 있어요. 보세요. 과세 주체가 있잖아요. 그러면 자, 납세 의무자가 있고요. 그러면 갑과 을이 연대 납세 의무자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연대 납세 의무자다. 연대 납세 의무자. 그러면은 과세권자는 누구한테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어요. 갑한테 먼저 청구하고 그 다음에 을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연대 납세 의무자 상호간에는 갑이 지는 만큼의 납세 의무, 을도 동일한 납세 의무가 있어요. 이게 연대 납세 의무의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또 제2차 납세 의무자는 결론적으로 얘는 보충적인 납세 의무가 있다는 건데, 보충적 납세 의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보충적으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자, 어떤 게 그 예냐면요, 사업양도 같은 경우에, 갑이란 대표적으로 사업양도 같은 경우에, 사업양도의 경우에 사업양도인이 당의 사업양도와 관련한 얘가 주된 납세자예요. 자, 얘가 주된 납세자인데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법에는 이 사업양도 같은 경우에는 사업양수인을 딱 그러니까 제2차 납세 의무자를 정해놨어요. 얘 사업양수인이 있는데, 이 사업양수인으로 하여금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딱 지어놨어요. 사업양도에. 얘가 납부하지 못하면 얘가 납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 의무자인데, 제2차 납세 의무자. 이 제2차 납세 의무자는 어떤 자들이냐면 보충적으로만 책임을 져요. 과세권자가 보세요. 연대 납세 의무자는 갑한테 야 네가 세금 내 이럴 수도 있고, 을한테 야 네가 세금 내 이럴 수도 있는데, 이 사업양도 같은 이런 제2차 납세 의무에 있어서는 사업양도인을 제껴놓고 과세권자가 바로 사업양수인한테 야 네가 세금 내 이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업양도인이 당의 사업양도와 관련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만 얘가 보충적으로 납부할 의무를 져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요게 이제 제2차 납세 의무를 지는 경우가, 요게 이제 자, 이제 뭐 거기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2차 납세 의무를 지는 경우가 해산하는 법인의 청산이 된다거나 쭉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거기 핵심 정리를 보세요. 제2차 납세 의무에서 출자자 등에 대한 제2차 납세 의무와 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 의무, 자, 네 가지가 원래 있는데 제2차 납세 의무 주는 경우에서 두 가지만 지금 비교해 놨습니다. 먼저 주된 납세자는 보세요. 법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 제외하고 비상장 법인이 세금을 내야 되는데 못 내잖아요. 그러면 2차 납세 의무자를 정해놨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 보세요. 그럼 법인에다가 온갖 책임 해놓고서 다 그냥 털어버리고 막 이럴까봐, 자, 비상장 법인이 세금을 못 내잖아요. 그러면 제2차 납세 의무자로서 그 비상장 법인의 무한 책임 상환이라든가, 또 특정한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 의무자로서 책임을 보충적으로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비상장 법인이 못 낸 세금을. 그럴 때 이때 특정한 과점주주는 주주 또는 유한 책임 사원 1명과 친족과 밖에 특수관계자의 소유직 학계 또는 출자의 학계가 해당 법인 발행주식 총수 출자 수용액의 밑줄입니다. 100분의 얼마? 50을 초과하는 자를 말합니다. 딱 100분의 50인 주주는 가점주주가 아니죠. 그래서 요 해에 요 문제가 나왔을 때 23회 때 안 가르쳐 준 문제인데, 제가 자세히 설명 안 한 문제인데, 근데 요 문제를 맞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왜냐고요? 취득세에서 과점주주 주식 취득의 경우에 그 과점주주는 이 지방세 기본법의 요 규정, 요때 여기 과점주주의 규정을 준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세 기본법에서 나오는 여기서의 과점주주나 우리가 취득세에서 배우는 그 과점주주나 똑같아요. 주식이 전지수 몇 프로? 50% 이상 아니고 뭐
초과 보유하는 주주고 딱 100분의 50인 주주는 과점주주도 아니다? 아니다. 맨날 제가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50% 초과하는 주주가 제2찬압세무자입니다. 그래서 무한책임사원이나 특정한 과점주가 요건을 보니까 법인의 비상장 법인의 재산으로 징수 부족한 경우에 책임을 지게 되는데 한도액을 보니까 무한책임사원은 전액 다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고요. 특정한 과점주주는 그 징수 부족액에다가 자기 지분율만큼만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에 대한 제2찬압세를 보세요. 어떤 법인의 상장법인 포함해서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이나 과점주주가 세금을 못 내잖아요. 그러면 그 부족액에 대해서 법인이 납부할 의무를 지게 돼요. 요건은 출자자 주식 매각 불능사유가 있거나 출자자 재산으로 징수 부족한 경우에 자 법인의 순자산가액에다가 그 자기 무한책임사원이나 과점주주가 못 낸 그 지분율 부분에 대해서 이 법인이 또 책임을 지도록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걸 바탕으로 우리 18번 문제 다시 봅니다. 지방세입법상 취득세 납세무 성립일 현재 출자자로서 제2찬압세무를 부담하지 않는 자는 그랬습니다. 한 명에서의 무한책임사원, 비상장법인 과점주로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과점주라고 되어 있는데 주자가 하나 더 빠졌네요. 과점주주인데 주주. 과점주로서가 아니라 과점주주로서, 주자가 빠졌네요. 과점주주로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3번 비상장법인의 발행 시총업소의 100분의 50의 주식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수험생님 딱 봤을 때 뭐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배우자, 뭐 무한책임사원 이렇게 하는데 무한책임사원이나 특정한 과점주가 책임을 지는데요. 여기 딱 보니까 잘 몰랐어도 100분의 50, 비상장법인 100분의 50, 100분의 50을 초과해야지 100분의 50은 아닌데 그죠? 맨날 그런 거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3번을 딱 찍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의외로 안 가르쳐 준 건데도 안 배운 테마인데도 자세히 안 배우고 이런 내용들만 대충 배웠지 자세히 안 배웠는데도 있잖아요. 이 답을 의외로 많이 맞췄습니다. 왜냐하면 취득세에서 배운 지식으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잘 보면 세법은 다 답이 보입니다. 3번 정답이고. 19번 문제 봅니다. 19번 문제는 기본서 58에서 59페이지 참조고 58에서 59페이지 참조고 조세와 일반 채권과의 관계인데요. 우리가 요거는 이제 그 493페이지 보기 전에요. 저 핵심 정리부터 먼저 문제 풀기 전에 핵심 정리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또 고기 한번 드세요, 여러분들. 고기 한번 드시고 내가 물을 안 갖고 왔네. 자, 이번 시간만 넘기면 넘기면 아니라 금 수업 끝나는구나. 이번에 마지막 타임인데. 자, 그래서 힘내시면서 한번 봅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들 계속 특강하신 건가요? 네. 이거 힘들겠구나, 이번 주에. 하여튼. 그래서 뭐 힘들겠지만 하여튼 뭐 힘든 만큼 다 뭐 보람이, 그만큼 효과가 있으니까 한 번에 그냥 끝내셔야죠, 우리가. 자, 19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 핵심 정리부터요.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요. 22에 나왔죠.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요거 고 이전 옛날에는 좀 몇 번 나왔었던 건데 22에 나오고 쭉 안 나오다가 28에 종합문제 속에서 주문한 줄 나오는 식으로 중간에 나오다가 요게 이제 29 작년에 나왔어요. 또 독립화 문제로. 올해 또 독립화 문제로 출제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세요. 그 핵심 정리, 국세 우선징수. 하여튼 담보가 없이도 체납자의 재산이 공매 경매에 넘어갔을 때 매각대금에서 국세가산금 체납손비는 다른 공과금 채권에 우선해서 징수가 됩니다. 체납손비라는 것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운반, 보관, 매각하는 데 소요된 비용이고요. 그럴 때 지방세 우선징수 봅니다. 동그라미 1번. 지자체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 밖에 채권에 어떻게 한다? 우선해서 역시 징수가 됩니다. 자, 담보 없이도요. 2번이요.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에 대한 징수 순서는요. 윗줄입니다. 체납손비, 지방세, 가산금의 순서로 합니다. 옛날에는 체납손비 1등, 2등이 가산금, 3등이 지방세였다가 지금은 이렇게 됐고 요거 알고 있는지 종합문제 속에서 최근에 한번 또 25시험 때 물어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때 징수가 위임된 도세에 대해서는 징수 순위에도 불구하고 시군세 우선해서 징수한다 몇 줄이에요. 그래서 도세가 더 시군세보다 징수 받았을 때 우선하네요. 그래서 박스 안에 결론, 자, 우리가 얘네들이 일반 채권이나 공과금보다 우선할 때 하여튼 얘네들 사이에서 체납손비 1등, 2등이 지방세, 3등이 가산금 순서라는 거.
자, 요걸 바탕으로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빠져 있는 게 이제 다음 문제에서 나오지만, 우리가 조세들 상호 간에는 어떤 게 우선하느냐. 여기를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얘기냐면, 금방 봤다시피 체납처분비, 또 그 다음에 자, 국세나 지방세는요, 순위가 같아요. 동순이에요. 국세나 지방세. 순위 같아요. 국세라고 해서 지방세를 우선하는 거 아니에요. 순위 같아요. 아까 도세 징수 위임규정에 따른 도세가 시군세보다 우선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자, 조세들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상금 이런 순서로 징수가 되잖아요. 그렇죠? 아까 그랬을 때 조세들 상호간에는 어떤 게 우선하느냐? 그러면 일단 국세지방세는 순위가 같은 동순인데 조세들 상호간에는 담보된 조세가 1등입니다. 담보자 관한 조세가 1등이에요. 담보된 조세가 일단 먼저 집행하기가 쉽잖아요. 그 다음으로 어떤 게 그 다음이냐면 압류한 조세예요. 압류 치고 들어가면 이제 그 다음으로 집행하기 좋으니까 압류한 조세. 그 다음에 이제 달라고 교부 청구한 조세 순서입니다. 달라고 교부 청구한 조세 순서. 달라고 교부 청구한 조세 순서로 이렇게 순서가 나눠집니다. 여러분 아셨죠? 자, 그러면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 문제 19번 문제는 체납된 근데 참 그 예외를 봐야죠. 참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저당권 등에 담보된 채권과 지방세의 관계예요. 자, 여러분 먼저 오른쪽부터 봅니다. 법정기일 전에요. 법정기일이라는 것은 조세 채권과 피담보 채권 사이의 우선 여부를 정하는 날인데요. 자, 법정기일이 여기 보세요. 그 법정기일에다가 대입글 땡냐 해서 법정기일이라는 것은 피담보 채권과 조세권 사이 우선 여부를 정하는 날인데 법정기일이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주로 신고일이고요. 신고일이고. 그 다음에 고지서를 통해서 징수에는 보통징수하거나 보통징수하는 고지서를 통해서 징수할 때는 이것은 납세 고지서 발송일이에요. 도달일이 아니라 고지서 발송일을 우리가 법정기일이라고 합니다. 자, 하여튼 법정기일 조세채권과 피담보채권세 우선 여부를 정한 날인데 신고 납부할 때는 신고일, 고지서를 통해서 징수할 때는 고지서 발송일을 법정기일로 합니다. 자, 그랬을 때요. 국세지방세보다 더 우선하는 것들이 있어요. 거기에 오른쪽을 한번 볼게요.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에요. 자, 먼저 1등은요. 공익비용이라는 게 뭐냐면 강제집행 절차에서 재산 매각에 소요된 비용이에요. 그래서 공익비용이 무조건 1등이고요. 그 다음에 2등이 체납처분비요. 자, 그 다음 공익비용 또는 체납처분비고요. 2등이 이제 뭐냐면 2순위가 소액임차보증금. 자, 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 있죠? 상가나 주택에 자, 이 소액임차보증금 있죠? 우선변제. 이게 2위 그룹이에요. 그리고 최종 3개월분 임금채권도 2위 그룹입니다. 최종 3개월분 임금채권. 근로자 가정의 최저 생계를 위한 거니까 월임금이 100만 원이고 총 임금채권이 1000만 원이면 그 중에서 얼마? 300만 원이 일단 우선합니다. 2순위고. 그 다음에 3번이 당의 재산에 부과된 조세인데 당의 재산에 부과된 조세가 어떤 거냐 그러면 당의 재산에 부과된 조세요. 그 위에 해설에 한번 다시 올라가 볼게요. 해설에 올라가 보니까 문제 해설. 조세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담보채권은 국세지방세보다 우선합니다. 자, 근데 다만 당의 재산에 부과된 국세지방세보다는 우선하지 못해요. 그 재산에 쭉 밑줄이고 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가 어떤 거냐? 국세 중에서는 종부세. 또 그 다음에 종부세 부과되는 농특세 포함해서 상속세, 증여세이며 쭉 밑줄이요. 그 다음에 지방세 중에서는 재산세,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자동차세, 자, 그리고 재산세, 장부자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이런 애들은요, 주로 보유하는 재산, 상속증여 받은 재산에 부과된 세금들이잖아요. 얘네들은 당해세라고 그래서 그 재산에 부과된 주세로서 항상 얘네들이 설정일자 관계없이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해요. 얘네들이. 분위기는 그냥 신묵인데 왜 우리가 정규 수업 시간에 이거 안 했었나? 그래서 이거 당해세는 꼭 알고 있어야 되는데, 안 했어요? 네. 이번 다음에 하려고 안 했구나. 왜냐면 작년에 출제가 됐기 때문에 다음에 하려고 5, 6월 달에 하려고 안 했구나. 자, 그래도 괜찮아요. 한번 보란 말이지. 뭘 또. 자, 그래서 거기 한번 오른쪽을 한번 보세요.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등이 설정된 경우에 그러면 시간이 없어가지고 자, 근데 요거요.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이 그럼 아예 그냥 제대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요? 그러면 자, 우선의 벤치 한번 보세요. 여기 어려워하는데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원래 원칙은 아까 이제 체납손비 그 다음에 또 지방세, 국세, 가산금이 일반 채권이나 공과금보다 우선한다고 그랬어요. 또 조세들 상호간에는 담보된 조세가 1등, 2등이 달라고 압류한 조세, 3등이 달라고 교부 청구한 조세 순서라는 거. 그거 일단 작년 시험에 나왔고 그걸 알아두고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자, 먼저 매각대금에서 체납자 재산이 매각 처분됐어요. 그 매각대금에서 누가 최고 우선하냐 그러면 공익비용이라는 게 뭐냐면 강제집행 절차에서 재산 매각에 소요된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체납자의 재산이 공매, 경매 넘겨요. 자, 그러면 그 강제집행 절차에서 재산 매각에 소요된 비용을 말해요. 재산 매각이 돼야지 누구라도 한 푼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익비용 또는 공익비용 이런 것들 또는 체납손비는 무조건 최고 1등입니다. 자, 공익비용, 강제집행 절차에 소요된 비용, 체납손비가 무조건 1등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기본서에 나오고 요약집에서 또 할 거예요. 여기 보세요. 그 다음에 2위 그룹이 어떤 거냐면 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이야. 자, 수도권하고 뭐 광역시 이렇게 나눠서 얼마 있잖아요. 소액임차보증금, 중개사법 배우는 소액임차보증금. 그 다음에 또 최종 3개월분, 최종 3개월분 임금채권 있죠? 근로자 가정의 최저 생계를 위한 거니까 무조건 2위 그룹입니다. 3위 그룹이 그 당의 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 당의 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 있죠? 요게 이제 무조건 3위 그룹인데요. 자, 어떤 거였냐면 아까 금방 봤어요. 자, 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들이니까 어떤 거였냐면 여기서 이제 옛날에 시험 문제는 계속 나왔었던데요. 옛날부터 어떤 거였냐면 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 재산세, 칭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부동산분. 그 다음에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재산세, 자동차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자동차세는 제가 생략할게요.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얘네들은 대부분 어떤 세금들이에요? 재산보유세들이잖아요. 예? 재산보유세. 보유하는 재산 부과되고. 또 상속세, 증여세. 얘네들 상속 증여받은 재산에 부과된. 얘네들은 그 당의 재산에 부과된 조세로서 항상 얘네들이 3등인데요. 보세요. 얘네들은 법정기일, 피담보채권과 조세채권세 우선 여부를 정하는 날인데 이 법정기일 전에 설정됐든 후에 설정됐든 무조건 어떤 게요? 얘네들이 우선합니다. 자, 우선에 항상 얘네들이.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 질권 등이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 등이 설정이 됐다. 그러면 자, 이것에 의해서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 있어요. 이 피담보채권보다 자, 어떤 게 우선하냐면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이나 질권 등이 설정되면 이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은 국세나 지방세 같은 조세채권보다 어떻게 한다고요? 우선합니다. 이게 우선해요. 자, 어떤 게요? 얘네가 피담보채권이. 근데 보세요. 피담보채권보다 그러니까 피담보채권이 국세지방세보다 우선해요. 법정기일 전에 설정되면. 근데 법정기일 후에 만약에 저당권 등이 설정되면 이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은 요거는 이제 국세지방세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자, 요때는 국세지방세가 더 우선해요. 여러분들 더 우선해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더 우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채권이나 공과금은 이제 항상 꼴등이고요. 그럼 보세요. 피담보채권 따라다니는 애가 있어요. 피담보채권보다는 우선하지 못하는데 따라다니는 애가 있는데 일반 임금채권이나 최종 3개월분 임금채권은 무조건 2위 그룹이에요. 이 월임금이 100만 원씩이고 총 임금채권이 1000만 원이면 300만 원은 무조건 2위. 국세지방세 우선하는데 그 나머지 700만 원 일반 임금채권은 있잖아요. 피담보채권보다는 우선하지 못해요. 근데 그럼 보세요.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하지 못하지만 피담보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할 때는 얘도 덩달아 우선해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순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공익비용 또는 체납손 여기 봅니다. 공익비용 또는 체납손비가 무조건 뭐예요? 1등이에요. 2등은 소액임차보증금, 최종 3개월분 채권. 3등은 당의 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지방교육세, 종부세, 상속증여세 얘네들은. 그 다음에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 등이 설정됐을 때는 피담보채권이 4등, 5등이 바로 뒤따라서 일본 임금채권은 항상 피담보채권 따라다니니까 5등. 그 다음에 6등이 국세지방세. 맨 꼴등은 항상 일반 채권이나 공과금은
항상 꼴등입니다. 일반 채권이나 공과금.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여러분들. 법정기일 후에 만약에 저당권 등이 설정됐다? 그럴 때는 어떤 게 더 우선해? 국세지방세가 더 우선하고. 그 다음에 피담보채권, 그 다음에 이제 또 역시 따라다니는 일반 임금채권이 또 6등이고요. 대충 요거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일반 채권이나 공과금 항상 꼴등이에요. 법정기일 설정일자 관계없이 항상 우선하는 게 있는데 당했어요. 자, 그럼 한번 교재 보겠습니다. 그래서 493페이지 핵심 정리 오른쪽 표를 봅니다. 맨 아래.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 등이 설정됐다. 그러면 공익비용 또는 체납손 밀등, 2등이 소액임차 보증금 3개월 분임채권, 3등이 당해재산에 부과된 주세, 4등이 피담보채권, 5등이 기타임금채권, 지방세가 상금 이런 순서로요. 그 다음에 왼쪽에 법정기일 후에 저당권 등이 설정됐다. 1등, 2등, 3등은 똑같고 4등이 지방세가 상금이고 법정이 후에 설정됐으니까 5등이 피담보채권, 6등이 기타임금채권, 일반 채권이나 공과금 맨꼴등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9번 문제. 체납된 조세 법정기일 전에 채권 담보를 위해 갑이 저당권 설정 등기한 사실이 등기부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증명되는 갑소유 토지 A의 공매대금에 대해서 그 조세와 피담보채권이 경합하는 경우에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하는 조세가 아닌 거예요. 자, 여러분요.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이 설정됐어요. 그럼 피담보채권 일반적인 국세지방세보다 피담보채권 우선하잖아요. 근데 그 피담보채권보다 더 우선하는 것들이 있다고 했는 조세가 아닌 거 그랬으니까 취득세, 종부세, 지역자원세, 재산세 부과된 지방세 몇 번이에요? 1번. 취득세나 등록세, 양도세는 자,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자, 나머지 애들 2번부터 5번까지 나머지 애들은 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들이죠. 당해세니까 얘네들은 설정 일정 없이 항상 얘네들이 어떻게 한다? 우선합니다. 법정기일 전에 설정됐어도 피담보채권보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1번입니다, 여러분. 자, 넘어갑니다. 20번 문제. 그래서 이제 작년에 29회 때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제가 작년에도 분명히 그랬잖아요. 이거 가끔씩 이거 작년에도 제가 필기해드렸던 그대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요거 9회 아니면 30회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보세요. 20번 문제 봅니다. 배운 걸 한번 활용해 보겠습니다. 지금 국세기본법상 및 지방세기본법상 조세 채권과 일반 채권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납세 담보물 매각 시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 채권은 담보 있는 조세보다 우선한다. 아까 조세를 상환에는 어떤 게 우선한다고 했어요? 담보 잡아놓은 게 일단 매각하기 쉽기 때문에 집행하기가 쉽기 때문에 매각한 게 담보 잡아놓은 게 우선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담보를 매각 시 압류형이 된 재산은 자 담보 있는 조세가 우선한다. 아닙니다. 담보 있는 조세가 더 우선합니다. 1번 틀렸고 정답. 2번 재산 매각 대금 배분 시 당해 재산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당해 재산에 설정된 전세권에 따라 설정된 담보채권보다 당해세가 피담보채권보다 항상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우선한다. 맞죠, 여러분? 네. 3번 취득세 신고서를 납세지관할 지자상에게 제출한 날 전에 이게 뭐냐면 법정기일인데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어느 때 법정기일이라고 했어요? 신고일. 고지서를 통해서 징수세일 때는 납세 고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일이라고 했잖아요. 이건 지금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신고일이 뭐라고요? 신고 제출한 날이 법정기일인데 이 제출한 날 전에 저당권 설정 등기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 중에서 취득세를 징수할 때 저당권에 따라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은 취득세에 우선한다. 법정기일 전에 설정됐으니까 피담보채권이 일반 세금보다 어떤다? 우선한다 하잖아요. 맞습니다. 4번 강제집행으로 부동산을 매각할 때 매각대금 중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강제집행 비용은 국세에 우선한다. 아유, 강제집행 절차에 소요된 비용은 공익비용으로서 채권자 공통을 위한 비용이니까 매각이 되지 누구라도 한 푼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어떻게 한다? 1등입니다. 강제집행 절차에 소요된 비용은 또는 체납손비는. 그 다음에 또 5번 봅니다. 재산 매각 대금 배분 시 당해 재산에 부과된 재산세는 당해세니까 당해 재산에 설정된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보다 어떻게 한다? 우선한다. 피담보 채권보다는 항상 당해세가 설정일정 것이 우선합니다. 얘네들이. 자,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답은 쉬웠습니다. 1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서류 송달이요. 24회 때 문제인데요. 딱 한 번 나왔어요. 한 번도 안 나오다가 서류 송달.
20사에 한 번 나오고 그 이후에도 안 나오고 그 전에도 안 나오고요. 자, 그래서 서류 송달은 편하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편하게 볼게요. 처음에 첫 시간에 졸립더라도 그래도 열기가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열기마저 사라지고 이제 지금 졸립다는 건지 안 졸립다는 건지 알 수도 없는 표정으로 딱 있네. 아까는 그냥 쌩쌩하시다가 쌩쌩한 분들 틈에 한두 분이 까무룩하니까 탁 표시가 나는데 지금은 다들 그냥 이렇게 계시니까 힘들겠지만 항상 이렇게 힘들더라도 이렇게 그냥 하여튼 이렇게 하는 것이 힘들더라도 이렇게 어떻게 잘 버텨내시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우리가. 그래서 잔인한 우리가 계절이 지금 4월 잔인한 계절이지만 그래도 이런 잔인한 계절에 우리가 잔인하게 공부해야 돼요. 자, 여러분 봅니다. 20번 문제 볼게요. 21번 볼게요. 어떤 거냐면 이거는 서류 송달이요. 해설부터 한번 볼게요. 중요하지 않고요. 편하게 한번 읽어볼게요. 그냥. 서류 송달은 해설 보세요. 서류 송달은 교부 송달, 직접 주는 교부 송달, 우편으로 하는 송달, 전자 송달에 의한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이메일 같은 거로. 근데 다만 다음의 경우는 공시 송달할 수 있다. 공시 송달이라는 게 널리 보이게 하는 거죠. 공시. 널리 보이게 하는 건데 주소 영업소가 국에 있고 송달이 곤란할 때, 니은번 주소 영업소가 분명하지 않을 때, 디귿번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했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서 반송됨으로써 납부기 하는데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리을번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해서 서류를 교부라고 했는데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서 납부기 하는데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렇게 곤란하고 불분명 이런 경우에는 이제 공시송달할 수 있어요. 공시송달은 이제 우리가 거기 이제 지자체 홈페이지 같은데 이제 지방세 정보통신망에 게시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일간신문 같은 경우에 일간신문에 게시하거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막 법원에 공부에 이렇게 관보에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리을번 있잖아요. 그 다만 그 리을번 해설에서 리을번에서 다만 세 번째 줄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했을 때는 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고,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수용을 거부하면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이걸 유치송달이라고 한다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잠깐 안 받으려고 그래. 그러면 그냥 거기다가 뭐다? 두고 올 수 있어요. 이거 유치송달이라고 하는데. 이건 공시송달이 아닙니다. 그래서 21번 문제 지방세기본법상 공시송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거. 이거 강의한 적이 없어요, 제가. 강의한 적이 없는데 24회 시험 때. 근데 의외로 맞힌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이거를 많이 맞췄어요. 의외로 찍었는데 어떻게 맞췄냐고요? 자, 한번 보세요. 수강생분한테 합격자 모임 때 어떻게 맞췄냐 안 가르쳐 준 거 그랬더니 공시송달 나왔는데 그거 어떻게 맞췄냐 그랬더니 당연히 틀린 줄 알았더니 그 의외로 많이 맞췄어요. 물어보니까 왜 맞췄냐고요? 문제를 잘 보니까 보세요. 1번 잘 몰라도 송달 받아야 할 자의 주소 영업소가 그게 있고 공시송달 곤란해. 자, 2번 분명하지 않아 영업소가 주소가. 3번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했는데 곤란해. 송달이 곤란해. 4번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을 받을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수령을 거부했어요. 5번 세무공 2회 이상 방문 교부를 한다고 확인돼서 곤란해. 다 곤란하고 불분명한데 4번만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해. 딱 띄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가지고 이게 4번이 튀더래요. 그래가지고 의외로 많이 맞췄어요. 잘 보면 세법은 이렇게 안 배운 것에서 가끔씩 이렇게 의회에서 문제가 나오지만 서류 송달 이런 것들이 의회 법문에서 나왔지만 강의 안 한 게요. 그렇지만 그래도 의외로 이렇게 잘 맞췄어요. 아까 그 제2찬합세무에서 출자자의 제2찬합세무에서도 과점주조 50% 그것도 안 가르쳐준 부분인데 튀잖아요, 여러분들. 그 배운 우리 취득세 지식으로 보면. 그래서 그거 맞췄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 두 번 이렇게 의회 범위에서 나왔는데도 의외로 잘 맞췄어요, 사람들이. 답을 보면. 자, 그런 겁니다. 넘어갑니다. 2번 문제. 넘어가면 권리구제 있잖아요. 이 권리구제도 이제 23회 때 또 의회 범위에서 또 최근에 그때 22회, 23회, 24회 요때가 이제 희한하게 이제 이렇게 자주 출제 안 됐던 부분에서 의외로 이제 연속해서 이렇게 한 번도 안 나왔던 부분. 권리구제도 23회 시험 이전까지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랬다가 23회 때 처음 나온 거예요. 그리고 25회 때, 26회 때 종합문제에서 지문 한 번 나왔고요.
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요것도 한 번도 출제 안 됐었는데 23회 딱 나왔어요. 요 무렵이 하여튼 그런 저기였어요. 한번 봅니다. 한 번도 안 나왔던 부분에서 나오고 그랬었는데. 자, 지방세법상 권리구제 이의신청 심판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는데요. 우리가 496페이지 보겠습니다. 조세 관해서 우리가 부당한 처분을 받으면 자,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 핵심 정리 보세요. 불복 청구 시 이의 신청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심사 청구와 심판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의 신청은 임의적이라고 그랬어요. 꼭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건 아니고 거치지 않고서도 심사 청구와 심판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1번. 2번 꼭 밑줄이었어요. 이거 꼭 알아들었잖아요. 했잖아요. 심사 청구와 심판 청구는 중복 청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 그림을 보면 불복하는 청구인이 이렇게 다 청구는 다 며칠 내 이의 신청, 심사 청구, 심판 청구, 행소는 다 며칠 내 제기할 수 있어요? 90일. 청구는 다 90일이에요. 근데 그 결정이요. 지방세는 이의 신청이나 이런 것을 받고 나서 지자체장이 결정할 때 다 90일 내 결정하도록 돼 있어요. 청구를 받는다면 다 90일 내 결정. 다 90일이에요. 지방세는. 근데 497페이지 국세만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 기간이 며칠 내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세무상이 30일 내. 요거만 30일이에요. 30일에 체크하시고. 그리고 심사 청구와 심판 청구는 필수적이긴 한데 선택적 필수조차예요. 심사 청구도 받고 심판 청구도 둘 다 받을 수 있다 없다? 없고요. 제가 권리구제 23회 시험 전까지는요. 제가 그랬어요. 1년에 딱 한 번, 어떨 땐 두 번, 딱 한두 번 강의하는 내용이었고 제가 권리구제에서는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60일, 90일 중구난방이었다가 90일로 통일됐으니까 60일이 청구기간이 중요하고 60일 나오면 바꿔서 나올 거다. 60일로 나오면 그거 틀렸다. 그랬는데 제 음성이 들렸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수강생분이. 그래서 22번 문제 지난번에 강의할 때 풀었었습니다. 1번, 2번 보면 다 며칠 내 청구예요? 90일 내 맞고요. 3번은 숫자 안 나왔고 4번 봅니다. 이의 신청 심판 청구는 처분의 집행의 효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그렇죠? 처분의 집행의 효력을 미치면 일단 이의 제기해가지고 시간 질질 끌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다만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 심판 청구의 결정 처분인 날부터 60일까지 공매 처분을 보류할 수 있는데 이게 원래 30일이라고 그랬죠? 30일까지 공매 처분을 보류할 수 있어요. 근데 저한테 배운 분들은 제가 60일 나오면 틀리다고 그래가지고 이거 잘 모르지만 하여튼 60일 나왔으니까 찍었어요. 맞은 사람들 의외로 많이 맞았습니다. 절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정규 수업할 때도. 하여튼 권리구제에서는 딱 요거 기억하면 돼요. 세 가지를. 뭐냐면 청구기간, 결정기간 다 90일인데 국세에서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기간만 30일이고 또 그 다음에 60일 나왔다. 일단 시행령으로 들어가면 60일이 나오는 숫자가 권리구제에서 있긴 있지만 하여튼 60일 중요한 부분에서는 그게 안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 60일 나왔다. 지문에 혹시 권리구제에서 60일 나오면 무조건 뭐다? 틀렸다. 일단 보시라고 그랬습니다. 틀렸다고 보는 게 확률이 높다. 그 다음에 심사 청구와 심판 청구는 중복 청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둘 중에 하나만 받아야 된다. 요거 정도 꼭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 문제 봅니다. 497페이지 23번 문제. 조세 총론 종합 문제인데 지방세 기본법상 부가징수 및 불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이렇게 해서 이제 몇 가지를 묶어서 이렇게 묻는 이런 형태도 최근에 또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1번. 납세자가 법정 신고기한까지 소득세 과세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지방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은 5년이다 하는데 자 여러분요 제척기간 지금 뭐라고요? 지방소득세요. 자 지방세는 제척기간이 몇 년입니까? 10년, 7년, 5년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했어요. 어떤 사항과 결합한 게 아니라 그냥 무신고는 몇 년입니까? 7년입니다. 무신고는 7년이에요. 그잖아요. 지방세 무신고 7년, 10년, 7년, 5년에서. 7년입니다. 1번. 2번. 지방세 관한 불복 시 불복 청구에는 이의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심판 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이의 신청은 임의적이라고 그랬죠? 이의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심사 청구와 심판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취득세는 원칙으로 보통 징수합니까? 취득세는 뭐예요? 신고납부 원칙으로 하는 세금입니다. 원칙 신고납부가. 4번 납세무자가 지방세 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신고 납부가 아니라 신고란 말이 안 들어가고 그냥 신고 납부 기한까지 미납부, 그러면 납부 불성질가능세 1일 0.02%지만 그냥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다 그러면 자 고지서를 받고서 납부 기한 내에 미납부했다. 어떤 죄를 받는다? 가산금. 그러니까 3%가 돼야 되는 거고, 이게 만약에 납부 불성실 가산연수였다 그래도 1일 0.025%, 1심만 분의 25 해야 되니까 틀린 지분이고, 웃다튼 간에 틀린 거죠 이거? 네. 그 다음에 5번, 자 5번은 기본소 56페이지 참조고요. 5번은 기본소 56페이지 참조고, 지자체 징수 및 징수 순위는 체납조원비, 지방세, 가산금 순서로 한다. 그렇죠? 네, 얘네들 순서로 이렇게. 5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세 총론 다 봤고요. 이제 우리 지방세 취득세로 가겠습니다. 지방세 취득세로 498페이지 우리 취득세 봅니다. 먼저 자 좀만 더 하겠습니다. 5시까지만 하고 마실게요. 4시 50분 좀만 더 하고. 왜 이거 몇 시까지 교수님, 다른 교수님들은? 예? 예? 쉬는 시간 없이 그냥 몇 시까지 했는데? 없이 그냥 계속 5시까지? 내가 쉬는 시간이 없었다고 아까 지금 아까 그 저기 거기 두 번 쉬었잖아. 2번 쉬면 딱 맞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1번 쉬면 맞는 거지. 2번 쉰다고 다른 교수님들은? 그랬어요? 50분씩 하고? 그럼 우리가 2시 반에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3시 반, 4시 반. 맞잖아. 4시 반이니까 지금. 4시 반이니까 뭘 다음 주에. 4시 반이니까 맞잖아. 그러니까 저 뭐 2번 쉬는 거야. 원래 여기서 아니 1번 쉬는 거야. 원래 1번. 2번 쉬는 게 아니라 원래. 그래? 자 그러면 오늘 아유 힘들어하느라고. 그럼 어차피 이거 나중에 다 해드리려면 이거 그만큼 이제 힘들어야 돼. 그래서 조금만 더 하고, 조금만 더 하고. 자, 아이고, 자 그러면 오늘 다음에 힘들다니까 그러면은. 자 그러면 오늘 하여튼 첫날이니까 그러면 조세 총론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좀 빡세게 또 그러면 한번 보도록. 여러분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 또 씩씩한 모습으로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